일에 대비하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노딜이 됐습니다. 네, 아무것도 타결이 안 됐죠. 이제서야 대한민국 언론이 조금 더 정직한 보도를 합니다.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했고 이란은 핵은 협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결렬됐다. 이제서야 보도합니다. 참 대한민국 정부하고 언론이 한심합니다. 왜 이번 전쟁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란 핵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농축 공장 등을 파괴했지만 아직 파괴된 핵물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났어요.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는 그 사고가 난 핵연료가 있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 꺼내서 처분장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일본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스파한인가 표도른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핵 농축 공장에 있던 60% 농축한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 파묻혀 있죠. 그거를 꺼내서 갖고 오겠다. 그리고 이란은 두 번 다시 핵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받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고,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게 이란의 의도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휴전이 아니에요. ceasefire. 그전엔 사격 중지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격보다는 발사가 많으니까 발사 중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서로 싸우는 걸 멈추고 잠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삼국지 소설 보면은 양쪽이 싸우다가도 서로 백기를 딱 들고 올라가서 다가가서 서로 회담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ceasefire. 그다음에 돌아서서 수틀리면 도로 싸우는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시스파이어가 끝나 2주간 한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제 궁금한 거죠. 다시 한번 더 회담을 하느냐, 그리고 2주간 시스파이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이란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외신하고 이리저리 들어오는 걸 갖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란의 기뢰전 함 전부를 격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미국 발표가 사실일 겁니다. 그 전에 그 기뢰전 함들이 깔아놓은 기뢰가 몇 개 있겠죠. 그거는 미국도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기뢰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떠 있거나 뭐 그럴 텐데 이게 그 턱 부닥치면 배들이 침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소해함을 집어넣어서 그 기뢰 제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소해함이 들어왔을 때 포격을 가해야 되는데 포격을 못 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해안포가 다 박살났다는 거죠. 지금 아마 미국은요, 아마 이걸 계산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미국 CIA 또 국방부 정보본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트럼프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인 CIA, 그 다음에 군 정보기관을 통괄하는 국방정보본부가 종합적인 군 통수권자 대통령을 위해서 정보 판단을 주는 것 같아요. 이란, 이안, 사만이 있으면 그중에서 뭐 택하는 건 트럼프가 할지 몰라도 정보기관이 굉장히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발전소를 때려서 또는 뭐 석유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요, 트럼프가 좀 과장 섞여서 했지만 이란을 이끄는 지도자는 지금 거의 선멸됐고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이슬람아바드에 온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결정을 못해요. 최고 지도자를 살려놨다면 항복하자라고 할 텐데 일본이 옛날에 미국의 원폭을 맞으니까 바로 지도부는 살아있었죠. 바로 항복을 결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천황을 죽였으면 또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일본 천황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큰 문제는 항복을 하고 나면은요, 이란 혁명수비대 하부 조직은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누가 갖느냐? 미국이 갖는 게 아니라 이란 민중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혁명수비대 간부 말단 아마 죽이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는 항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항복을 안 하려고 하죠. 우선은 미국하고 싸우는 거고 장차 이란
민중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이게 이란의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협상을 해봤던 건데 당연히 결렬된 거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이 이번 시스파이어로 일단 끝난 거냐. 미국 대통령은 60일간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때리면은 새로운 60일이냐 아니면 앞에서 2월 28일부터 시작된 거냐, 이거가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트럼프는 4월 말까지는 60일이 해당되니까 지금 한 2주 이상 사실은 더 쉬었죠. 3월 말부터 쉬었죠. 3주 이상 쉬었으니까 탄약도 준비됐을 거고 병사들도 힘이 좀 났을 거고 발전소 때리는 총 공습을 할 수 있죠. 이란은 방공망이 무너져서 뭐 운 좋게 어쩌다가 미군 비행기 잡을지 몰라도 방법이 없어요. 초토화 시키고 4월 말 되기 전에 작전을 중단하고 뭐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처박아뒀다가 그다음에 이란은 뭐뭐뭐 하지 마라 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그 아스파한 표로도 이런 핵시설이 있던 데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라고 뭐 비행금지 구역이나 접근금지 구역을 선포한 다음에 거기에 오는 세력이 있으면 때려잡는 식으로 간헐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라크를 상대로 이미 북위 17도선인가요? 거기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미국과 영국이 공습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택지가 많은 거고 이란은 항복을 하게 되면 내전에 들어간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민중하고 전쟁에 들어가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대한 버티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뭐 일본 등을 위해서, 중국 등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정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해함을 집어넣어서 기뢰를 찾고 있는데 뭐 금방 찾아지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뢰 소해함은 목선, 네. 이게 이제 철선이면은 기뢰가 다가와서 부닥치니까 천천히 아주 느리게 다니면서 찾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이란이 기뢰를 뭐 한두 개 깔았는지 모르지만 못 깔은 건지도 몰라요. 지금 이란은 정신승리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지도부도 거의 다 죽었고 아까 말한 대로 이란 민중들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 근데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도 미국하고 같이 작전할 수가 없구나. 그 이라크 전쟁 때 이미 미국하고 전쟁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게 많이 밝혀졌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그 넷센트릭 원페어, 그러니까 막 이게 수많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불과 36시간 만에 미 F-15 무장사가 떨어졌는데 구출하는 작전을 바로 하잖아요. 네트워크가 되니까는 사 부대 들어가지, A탱기 들어가지, 수송기 들어가지. 와, 그 많은 작전을 하려면 네트워크 중심전이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는 지금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미국이 이런 작전을 하면서 모든 게 영어로 합니다.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2호가 달나라 삥 돌고 내려왔는데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3명이 미국인이고 하나 외국인 태웠는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인들이야 영어 쓰니까 뭐 미국인들과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긴급하게 대화를 할 때 이 한국이나 일본, 독일도 하는 사람은 하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같이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숱한 문서들이 다 영어로 날라올 텐데 저도 뭐 영어 막 이렇게 구어체로 오는 문장은 금방방 해석이 안 돼갖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늦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떠보는 거죠. 중국, 일본, 한국 너희 위해서 우리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엉뚱한 거짓 뉴스 가지고 딴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테러 세력인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이란 이건 잡아야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정의감이 없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political correctness에 비슷하고 다양성, DEI, 바로 민주주의의 적,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다룰까?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다카이치가 좀 잘하기라도 하지. 유럽들도 별로 동의 안 했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한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오래 가기를 원했을 텐데 미국이 바로 때려버리면 힘들어지죠. 자기를 노리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을 수색해 갖고 니들이 좀 쏴봐 그래갖고 한국을 때리거나, 그래서 미국이 또 이쪽에도 군대를 파견하게 해서 정신없게 한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국가정보원이고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본부인데 그걸 하는지, 지금 군과 국정원은 워낙 초토화시켜 놔가지고요,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혼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산단반도를 갖고 있는 오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이 무산단반도인데 아주 지도에는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게 거의 제주도 반 크기인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들이 있는데 해발 한 2,000m. 예. 그래서 그쪽은 산이 높으니까 물도 깊어가지고 피어로드 해안이라 그러죠. 그쪽에 수심이 깊으니까 배들이 글로 다니면은 이란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만은 철저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게 하겠다는 입장, 국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막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막 침소봉대에서 키우는 대한민국 언론이라든지, 이번에도 사격 중지해놓고 회담할 때의 주제가 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한국 언론들이 자꾸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도 거기에 맞춰서 호도하고 있는 게 문제죠. 미국은 내일부터라도 아마 이란의 발전소라든지 이걸 때릴 수 있습니다. 계속 힘으로 박살내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적당히 박살내면요, 그때는 숙였다가 나중에 또 배신합니다.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쫙 몽골군이 몰려가서 성을 둘러싸죠.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전멸을 시켰죠. 또 그 다음 성 가서 항복해라. 안 하면 전멸시키고. 그게 소문나니까 나중에 항복해라 그러면 항복합니다. 그러면 항복한 사람을 다음 성을 칠 때 네가 때려 그러죠. 배신자인지 아닌지 떠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 세계를 정복해 갔는데, 그렇게 해서 항복한 사람이 나중에는 선봉자가 돼서 저쪽 가서도 말 안 들으면 전멸시키죠. 그래서 이란의 세력을 확대하는 거죠.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보면 힘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움직인다면 판단 미스를 하겠지만,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CIA가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쿨하게 움직일 겁니다. 미국이 다시 이란을 때리면 어떻게 세계가 움직일까? 이제 그걸 예측하면서 풀어가야죠. 뭐 정전이 휴전이 실패했다고 트럼프 비난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좌파적인 발상이죠. 이재명식 발상이죠. 한국 언론이라도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